자,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수심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최재형 청탁 혐의 기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명품백 관련 수심위가 2번 열렸잖아요. 하나는 기소하지 마라, 김건희 기소하지 마라 했었어. 근데 최재형 목사는 기소해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최재형 목사나 변호인 측은 기소 의견을 내주길 바랬던 거죠. 왜? 최재형 목사가 기소가 되면 김건희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김건희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출했다는 거야. 그게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봤던 건데 윤석열 시계 있죠. 지금 저 당근에 나오고 있다는. 당근에 올라와도 안 몇 천에 나오고 팔린다는. 있다는. 그 윤석열 시계를 주면서 이거 추석 김건희 성대모사로 갑시다.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리세요. 대통령식에 제가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저 형님이 최재형 목사 사모님인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를 주는 거죠. 요걸 틀었다는 거예요. 야, 스토커한테 저렇게 답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 안 한 게 있다. 지금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가 받아서 지금 반납했다라고 하는 명품백이 내가 준 거 아니다라 지금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검찰 내부의 기류는 이미 보도로 나왔었습니다. 최재형은 기소하고 김건희는 불기소로 가닥.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국민 분노하죠. 이게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근데 수심위가 열렸을 때 최재형 목사가 또 신의 한 수를 꺼냅니다. 이번 진짜 머리 영리해. 저게 뭐냐면은 음성 파일을 들어줍니다. 무슨 음성 파일이냐면 최재형 목사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시감이 들더라고. 얼마 전에 조성은 씨 채널 방송 나왔었잖아요. 근데 방송 밖에서 해준 이야기가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 이제 저 고발 사주권을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한테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조성은 씨가 안 한 말을 했다고 언론에 막 흘리는 거야. 조서에도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다 녹음돼 있다고. 조사 받을 때 녹음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려준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냐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최재형 목사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유리에게끔 유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난번 김건희 조사할 때 검사가 왜 휴대폰 반납하고 신분증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지네가 반납할지 할지 뺏을지는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받을 때 가서 녹음하셔도 돼요. 녹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해 보이면은 사람 나왔고 막 온갖 법기술로 막 이렇게 처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신데 어쩌고 이거 있잖아요. 유도신문 하는 장면. 그런데 이거를 틀어줬더니 수심위원들이 그때 몇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8대 7이었다 그랬잖아요. 한 명이 이쪽으로 가면 불기소 의견인데 최재형 목사 측이 바랬던 것처럼 기소가 딱.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제 골 때리는 상황 온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무마해가지고 야 뭐 그냥 감사의 표시였지 이게 무슨 뭐 청탁이냐 이렇게 묻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론 지금 수심위 의견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지는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답이 정해져 있었잖아. 그렇죠. 둘 다 불기소해가지고 사건 끝내려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김지우 씨 그거 뇌물로 준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뇌물 준 건 아니죠? 그냥 방문 선물이지. 에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한 거를 딱 걸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가 검사 역할도 했지만 김건희 변호사 역할도 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 정권은요 영상, 녹음 이런 걸 상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 하도 거짓말 해가지고. 김건희가 저 명품백 받을 때 동영상 없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최재형 목사 지금 사형 선고 받았을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폰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요. 전화는 내가 설정 안 해도 다 녹음돼요. 그렇게 난 녹음 파일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겁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 골치 아파졌지.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아니, 수심이가 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 안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는 기소 안 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윤석열 무서워가지고 둘 다 기소하는 것도 웃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텝이 겁나 꼬인 거지. 기소해야죠. 검찰이 사람이면. 난 기소 안 해주길 바래. 난 그 명 재촉하는 거라고 봐, 그게. 검찰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으면요. 보수도 지금 아까 여론조사 나왔었잖아요. 보수층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더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를 지금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이참에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을 응원해서 대권에 도전하라고 한번 응원해야 되나요? 기회가 그렇지. 왔다. 기회를 줬는데 우리 저 초등학교 동창은 이원석이는 못했지. 대선 주자가 제일 기회를 놓쳤지. 그렇죠. 팀이. 아무튼 검찰은 나는 검찰한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수나 극우인 사람들 마음속에 야 검찰이 여당 편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찍었던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수사를 하고 그럼으로써 뭐 일명 살아있는 권력에 그걸 살구원수라고 하지. 그럼 윤석열을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은 정권에 상관없이 부정부패에는 칼을 빼드는 게 검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에 와서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수 정권에도 어떤 상황 딱 되면 있잖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웬만한 검찰총장들은 검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정권이랑 상관없이 검찰총장들이 옷을 벗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어떤 과정에 벗는 줄 아세요? 검찰은 자기들 권력 지키기 위해서 참모들이 찾아가요 검찰한테. 총장한테. 총장이 밑에 옷 벗을 타임입니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정권에 대항을 했었다고. 어떤 정권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내 정권에서만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심위를 자기들이 입장에서는 공정성 차원에서 열어주는 척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위 픽사리가 난 거야. 복잡해졌습니다. 결국은 검찰 내에서도 조금만 권력이 기울면 김건희 욕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내에서도. 김건희 지키려다가 검찰 없어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JTBC에서 단독 퍼레이드가 나오나 봐요. 요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나 조국 대표 수사 등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 지지하는 극우 지지층들은 잘한다 박수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왜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라고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도덕적 명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기회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에게 윤석열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댄 강력한 힘을 보여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안에서 나도 한번 이참에 한번 성공의 기회를 잡아봐? 김건희만 기소시키거나 김건희만 구속시키면 완전히 스타 검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검사들도 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검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기회주의예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검사가 된 거잖아요. 권력의 기회를 얻으려고. 내 권력이 없어지는 거는 참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김건희 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300만 원 지우세요. 이건 내가 보기에 300조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서울의 소리가 나라를 구했다고 말하는 게 이런 측면인 거예요. 이제 스텝이 제대로 꼬였지. 제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검찰을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해도 욕 처먹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는 더 오는 국민의힘이죠. 수심이 첫 번째 열렸을 때
수심이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심이가 불기소해라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 수심이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왜 법사위 가면은 정청래한테 있는 저 규태가 뭐하냐?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예 논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만 해. 익명으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수심이 왜 두 번 하냐. 괴로운가 봐. 이번 수심이 좀 이상하다. 힘들지. 괴로운가 봐. 아유 참. 개딸들이 저기 침투한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이야 지금. 김건희 수심이 결정이 났을 때 김건희가 마포대교 가고 걸레질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단어 좀 삼가합시다. 걸레질이 뭐야? 아니 수세미질을 한 건 아니죠. 걸레질고 아니, 걸레질했는데. 청소질이라고 해. 나는 걸레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아니 제가 뭐 걸레가 걸레질을 했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레질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그렇게 들릴까요? 저는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걸레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코 순방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님 수심위가 열리자마자 그 다음부터 지금 녹취 풀리고 이러니까 다시 김건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나댔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세요. 한강대교 한번 출동하나 뭐 그런 거 아닌가? 마포대교에서 가깝게. 한강대교 한번 또 출동하시죠 뭐. 가까운데. 제가 그 가끔씩 하는 말 중에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전애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주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 20%는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윤석열 뭘 해도 뭐 AI 3대 강국이요? 조만간 직업을 앱으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했던 놈이 AI 무슨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은 나라가 발전합니까? 아니, 실제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20% 총리 지지율이 20%가 나오면 그냥 내려온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시다가 나간 거 아니에요?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때는 다 매뉴얼이 있더만요. 의원들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막 비판하고. 그래서 굉장히 20%는 마지노선이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지호 부대 발언을 삼가해야 됩니다. 네? 내가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가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댓글을 어떻게 쓰냐면 푸나는 내각제 지지자라고. 아니 내각제는 그렇게도 한다. 맞아. 나도 그런 뉘앙스였다니까. 예,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각제는 그렇게 수시로 바뀐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쭉 스토리상 보면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윤석열이 부담이 되면 국진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찾아가서 탈당하십시오라고 한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만찬하면서 국민을 위해 이러고 한동훈 완전히 따돌림 하는 거 보면서 아유 국민의힘도 이번에 완전히는 무너지겠구나 같이 그냥 순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동훈계라고 부르는 사람이 현역 중에 장동혁? 장동혁이 그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다시 재선했던 장동혁이 옛날에 충청도 불났을 때 여기가 장동혁 지역구만 네, 했던 바로 장동혁이 그 장동혁이하고 진종호 지금 청년 최고위원 하는 사격선수 출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동훈 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30명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추경호는 완전히 그냥 친윤 따까리지. 거기다가 또 김재원 같은 애들은 대놓고 한동훈 저격하지. 내가 한동훈이라면 사퇴합니다. 다시 비대위 뿌려야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금만 가면 4년 동안 당대표 하게 생겼는데 저기 당대표 바뀌는 지금 이미 한 10명 바뀌었잖아요. 막 김기현, 그러니까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기간 내에. 어쨌건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이 애매모호해졌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일어난 것도 그런 거예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정권을 뺏긴 한이 있더라도 중심은 솔로몬의 판결처럼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인 것처럼. 근데 윤석열이가 극우 교수를 인권위원회에 임명한 거 부결시키는 게 맞죠?
어쨌건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20% 지지율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가 틀어졌는데 20% 지지율은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가도 20% 지지율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계성 장애 지능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지가 않고 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극우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동네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네에서 그 사람은 개차반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동네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윤석열 지지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인 거예요. 그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늘 이야기의 종합판이 될 수 있는데 명태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용한 거 보여주면 그건 무속적인 게 아니라도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것도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지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지지율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한 사람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 용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선인 거예요. 천공 2,000명만 비선이 아니라. 근데 발끈하는 건 명태균 그렇잖아. 나는 부속인 아니야 이 새끼들아. 나는 정치 컨설턴트야 이거잖아. 그림자. 그 뭐야 정치 자영업자? 브로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있고요. 언론인이 있고요. 그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이가 지역 언론사를 사실상 소유했다. 그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것도 있죠. 정치 브로커 그다음에 뭐 언론인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극우 유튜버 사이버 레카 막 이렇게 막 혼재하잖아요. 우리는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애매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포한 방송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영 방송이에요. 왜 진영 방송이겠습니까? 민주 진영이 소위 저쪽 극우 진영보다 훨 낫다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진영 내에서는 안 싸우려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들끼리 싸워. 그러면 좀 친했던 유튜브가 그래요. 막 서운하면 하소연해요. 왜 우리 편 안 들어주냐고. 근데 유튜브에서 소위 말하면 대형 방송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진영이 깨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치인들끼리도 안 싸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진영 사람인데 웬만하면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하는 방식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 대표를 저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비판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진영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런 것도 있어. 정치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는 방송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막 찌라시 발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방송을 단편적으로 하면 방송은 재미가 있을지 몰라. 인기를 끌지 몰라요. 그거 진영에서 정치인들 막 수도 없이 상대하면서 느꼈던 정보를 까발리는 방식으로 내장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를 팔면 안 됩니다. 명태균 같은 애들은 팔잖아.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이렇게 팔잖아요. 팔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속내를 털어놓는 방식으로도 있지만 마치 내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진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명태균 같은 짓을 하면 밖으로 사단이 나잖아요. 야 김건희랑 통화했는데 지금 녹음을 들려줘 버리잖아. 아, 쓰레기 같어.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가 뭐 책사 아니다, 뭐 무속인 역술인 아니다, 그림자다라고 했지만 명태균이 하고 싶었던 아마 단어는 섀도우 파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섀도우 파워는 그렇게 김건희 목소리 스피커폰으로 들려주면서 야, 나 윤석열이가 그러는데 뭐 김영선이 이렇게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야, 명태균 이런 작자한테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이렇게 휘둘리고 여당이라는 국민의 의원들이 수조에서 똥물 퍼마시면서 국회의원 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와, 정말 고품격 새날방송에서 이렇게 저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명태균의 음성이나 기타 등등을 들어보고 있으면 정말 정치적인 수준이 낮읍디다. 그렇죠. 저쪽 세력들이. 그게 뭐냐면 확실히 김건희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권력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과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권력 잡으면 이제 정권 잡으면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마치 뭔가 한 것처럼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하고 밥 먹는 거라니까요. 싫어한다고요. 정치인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할 시간을 뺏겨요. 가급적이면 피해. 저 최고위원 선거 끝나고 나서 밥 먹자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안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우리 진영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하고 밥 먹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비하인드를 듣게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을 팔면서 만약에 이 진영의 비선이라고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가 몇 개월에 한 번 필요할 때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의견 물어보면 간단하게 내 이야기 해주면 돼요. 어쩌다 한 번.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푸나는 이재명의 측근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측근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섀도우 파워죠. 그게 어떤 면에서, 정상인데 예. 우리 진영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지호가 굉장히 중요한 뭐 경기도지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잘 보여야 되겠네요. 그런데 명태균이면 김지호한테 내가 청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김지호가 경기도지사를 가잖아요. 김지호한테 내가 청탁할 일이 없어요. 안 만나기 때문에. 연락 안 하시겠죠. 그게 나는 진영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진영이 잘 돼서 우리 진영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만들면 김건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정권 잡았다. 아니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 좀 봐달라고 하고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몇 번 한 적 있어. 나는 경기도지사 이재명한테 광고 달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한을 갖기 위해서라고. 그거보다 더 멋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얘네들은 이익 집단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김지호 부대가. 이익공동체. 그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뭘 해줬으면 받아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재명을 통해서 좋은 세상 만들면 그 이득은 우리 자식들이 본다. 그 정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를 가치 공동체라고 하죠. 맞아요. 이익 공동체가 아닌 거. 근데 지금 잠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그 주가 조작할 때 윤석열이 몰랐을 거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나님께서 저를 오해하셨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네요. 윤석열이 그랬대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았다고. 그거네. 김건희 입장에서 어디서 감히. 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막어. 아이 방구나 뿡뿡 끼면서 이랬을 거라고요.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민영동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저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님.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새날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봉님. 작지만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하셨고요. 야, 폐가 입신님은 딱 선글라스의 그 포스가 특전사 출신 같네. 감사합니다. 이거 52개월 하셨는데요, 민영동님. 요.